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오늘 서울 봉은사에서 회양법회를 갖고 21일간의 순례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앞서 순례단은 그동안의 순례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차별 없는 세상을 사부대중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한국불교중흥과 코로나19 극복의 염원을 담은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의 국토도보순례가 3주 동안 숨가쁘게 펼쳐졌습니다. 대구 동아사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 봉은사까지 500km가 넘는 거리에서 진행된 순례 대장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되짚어봅니다. 그동안 해외로 불법적으로 반출된 소중한 우리 문화재 10건 가운데 4건은 일본에 있지만 환수율은 지난 8년여 동안 단 3점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환수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시 출가 수행자가 겪은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멸보궁 태백산 정암사가 창건 1375주년과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맞아 자장율사 계산대제를 봉행하고 자장율사의 법통을 계승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오늘 서울 봉은사에서 회양법회를 갖고 21일간의 순례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앞서 순례단은 그동안의 순례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차별 없는 세상을 사부대중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대구 동아사를 출발한 발걸음이 마침내 서울 봉은사에 닿았습니다. 거리에 늘어선 불자와 시민들은 환호와 뜨거운 박수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500여 킬로미터의 순례길이 완성되면서 감동과 환희심이 솟아나는 순간입니다. 순례의 고비마다 겪었던 갈등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80여 명의 몸에 생긴 상처와 물집은 수행의 징표로 남았습니다. 되게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다 지금까지 있었던 내 삶의 가보구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서 수행 의지는 더욱 솟아났습니다. 물 잡힌 것도 치유가 되고 다리에 힘도 이제 생기고 그러시면서 점점점 이제 탄력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잘 걸으시더라고요. 지금 기세로 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마 평양의 길이 열린다면 평양도 갈 수 있는.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결사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자자의식은 사부대중이 소통과 공감대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일체 유심조를 떠올리게 하는 깨달음부터 비록 우리가 한평 연화문 된 저 텐트에서 며칠을 요해했지만 제가 살아온 어떤 처소보다 편안했고 암투병 환자가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내기까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걸으러 왔습니다. 제가 제 발걸음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비순례에서 체험하고 얻은 지혜와 의지는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은 참석자들에게 낸 퀴즈를 통해 이번 만행결사의 의미가 차별 없는 세상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계에서 미래 불교의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부처님이 윤비동산에서 태어나면서 7발짝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불교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누구와 함께? 사부대중과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종단이 어렵고 종단이 힘들 때 종단을 해코지 하는 이들일 때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종단을 지켜내고 불교를 지켜내는 사부대중의 원동력이 차별이 없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녁에는 순례의 원만 회양을 기원하는 음악회가 열려
순례자들을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이번 만행결사는 상월 선언을 순례한 뒤 봉은사에서 회양 고불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코로나19 극복의 염원을 담은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의 국토 도보순례가 3주 동안 펼쳐졌는데요. 대구 동화사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 봉은사까지 500km가 넘는 거리에서 진행된 순례 대장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입니다.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의 대장정을 향한 첫걸음은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의 법문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사부대중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서니 부처님의 진리가 위대한 공간을 초월하여 현전함이로다. 이번 대장정은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 자비순례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출발해 경북과 충북, 경기도를 거쳐 서울 봉은사까지 21일간 500km 이상을 걸으면서 참선을 병행하는 행선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순례길엔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차례 지낸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과 호계 원장 무상 스님, 그리고 제가 불자 등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모두 하루 순례를 마치면 개별 텐트에서 노숙 정진을 하며 대부분 새벽 4시부터 도보 순례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회양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몸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얻는 것이 더 많고 더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냐. 경상도와 충청도, 경기도로 이어지는 순례 일정 중엔 아도 화상이 신라의 불교를 전한 신라불교 초전지와 2010년 발견된 성보인 의성생송리 마애보살 좌상에 머물며 순례의 의미와 함께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난 15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한국 불교의 미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중공사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스스로에게 대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반면에 그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무거운 청년 취업이라던가 청년 주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불교계가 청년들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좌선 중심의 상월선언 천막 결사에 이은 이번 만행결사는 행선 중심의 수행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고 스님과 제가 불자들의 일일 체험도 순례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만행결사가 국난 극복하고 불교정이 이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열린 수행의 현장이 된 상월선언 자비순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승가와 제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사부대중들에게 그 해법을 쥐어줬습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가 창건 1211주년을 기념하는 계산대제를 봉행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불교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은혜사 경내에서 치러진 계산대제는 부도전 참배를 시작으로 역대 조사 달해제와 계산법요식, 만등 점등식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중심 사찰로서 불교 발전과 중생교화, 불법 홍표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으며 현대는 포교, 교육, 가남수호에 혼신을 다하여 이 시대에 함께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생활불교, 대중불교, 사회불교에 그 역할을 다하는 본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은혜사 회주 법타 스님과 관장 돈명 스님, 주지 돈관 스님을 비롯해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이연화 10교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계산조 해철 국사의 은혜사 창건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민족 고유의 세시 풍속인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로하고 이 땅의 생명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사는 대웅전 앞마당 등에서 한 해 수확을 마무리하는 중양절을 맞아 전통 불교의식인 국화수륙제를 봉행했습니다. 국화수륙제는 영가를 맞이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영가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대령과 영가의 번뇌를 씻겨주는 관욕의식, 도량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신중작법, 국화공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사 신도와 시민들은 영가들의 왕생극락을 발언하고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중양절은 홀수가 겹치는 날로 불가에선 예로부터 영가들을 천도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로 여기고 있고 높은 곳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는 등고의 풍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로 불법적으로 반출된 소중한 우리 문화재 10건 가운데 4건은 일본에 있지만 환수율은 지난 8년여 동안 단 3점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환수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파악된 해외 반출 우리 문화재는 세계 21개국 19만 3천여 점. 그러나 재단 설립 이후 지난 8년간 환수된 문화재는 754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전체 해외 반출 문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8만여 점이 일본에 있었지만 8년여간 환수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13,000여 점이 확인된 중국은 단 한 건의 환수도 없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재단을 통해서 환수되는 경우는 대부분 경매 절차나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공개 경매를 통한 문화재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활용 가능한데 특히 중국은 문화재에 대한 현지 조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환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5만 3천여 점이 있는 미국에서는 환수 문화재의 대부분인 717점을 환수했고 독일에서도 24점을 환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스위스에서 매입해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부산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나 미국에서 기증받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신흥사 제반문 경판도 포함됐습니다. 해외 문화재 환수는 개인이나 불교계 사찰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장애가 많아 결국 정부 노력이 관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가적 총력이랄까요? 국가적 전체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 후원이라든가 또 그 원래 그것이 있었던 그 사찰에서 그 비용으로 환수를 하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정부 예산 편성을 좀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그보다 적극적인 환수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민과 또 종교 단체 그리고 학계의 노력이 아울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 식민지 등 불행했던 지난 역사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빼앗긴 소중한 우리 문화재 환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전하는 찬불가 열창대회가 열렸습니다. 찬불가 포교단체인 사단법인 좋은법 풍경소리와 부탁 콘서트회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불기 2564년 찬불가 경연대회를 열고 예선을 통과한 11팀의 경연을 선보였습니다. 대회는 코로나19를 감안해 관객 없이 진행됐고 11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용인 대덕사 라트나 중창단이 님의 향기를 노래해 대상을 차지하면서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최우수상은 연꽃 피어오르리를 부른 용인 금륜사의 초등학교 6학년 이소원 양이 수상했고 우수상은 대덕사의 박현정 불자와 보타사의 가릉빈가 합창단, 특별상은 조계사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아이랑 중창단과 안동 사암연합회 중창단이 각각 받았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성악과 동요, 판소리와 트로트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한 현장을 11월 3일 오후 1시 30분과 11월 4일 오후 6시 30분 등 BBS TV를 통해 모두 4차례 방영할 예정입니다.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꼭 40주년을 맞았는데요.
80년 5월 당시 한 출가 수행자가 겪은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촬영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년 5월 죽음을 각오한 시민군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광주 금남로. 감독의 사인과 함께 슬레이트가 컷의 시작을 알리고 목탁 소리에 맞춰 불교의 수행법인 삼보 일배 촬영이 한창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한 독립영화 5월의 만다라 촬영 현장입니다. 감독은 광주 출신의 구담 스님. 80년 5월 당시에도 여러 스님뿐만 아니라 불제자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 종교와는 다르게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대승적으로는 깨달음의 사회화 차원, 또 광주 지역의 또 불교의 연관성,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명을 하고자. 이미 3편의 독립영화를 제작해 호평을 받은 스님은 이번 영화에서 5.18 당시 불교의 사회적 참여를 스크린에 담기 위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제가 광주 출생이기 때문에 5.18에 대한 관심이 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행자로서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 구제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회적 역할을 얼마나 수행을 하고 있는가. 5월의 만다라는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던 노 스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주인공인 도연 스님이 길을 떠나면서 겪게 되는 성찰의 이야기로 수행자의 사회적 회양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유언을 따라서 수행하던 중에 이제 광주의 아픔을 알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적 성찰을 통해서 이제 한 단계 좀 더 성장하는. 영화는 증심사와 원효사, 원각사, 관음사, 선덕사, 규봉암 등 광주 지역 사찰과 옛 전남도청, 금남로 등을 배경으로 촬영됐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하신 우리 스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연령대도 비슷하고 또 현장을 보았던 그러한 입장에서 제 역할은 이제 영화에 나오는 도연 스님에게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어요. 막바지 촬영을 마친 이번 영화는 후반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시사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5.18 40주년을 맞아 제작되는 독립영화 5월의 만다라. 80년 5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한 출가 수행자의 보살행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정멸보궁 태백산 정암사가 창건 1375주년과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맞아 자장율사 계산대제를 봉행하고 자장율사의 법통을 계승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정암사는 순국선열과 재난재해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합동위령제도 함께 봉행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진신사리를 받아 돌아와 창건한 정멸보궁 정암사. 정암사는 올해 진신사리를 봉안한 수만호탑이 보물 지정 56년 만에 국보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아 자장율사를 선양하고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한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 인원을 제한해 봉행한 정암사 계산대제는 특히 지역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만호탑의 국보 지정을 위해 기원하고 애써준 데 대한 감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계산대제의 봉행과 합동위령제를 통해 자장율사의 염원을 계승하고 지역과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성군도 세계문화유산 아리랑에 수만호탑이라는 유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고 특히 정암사가 국민과 지역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앞장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자장율사 계산대제와 함께 코로나19와 올해 장기간 이어진 수해로 인해 희생당한 국민들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제가 4만여 군민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등으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불보살님의 가피와 자장률사의 덕향으로 온 세계가 평온해지기를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계산 대제를 하는 이 자장률사의 법향도 시공을 초월해서 아마 우리들 속에 법향이 전해지고 온 누리에 아마 법향이 전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BBS 불교방송은 정멸보공 정암사 자장률사 계산 대제와 합동 위령제를 오는 31일 등 3차례 BBS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합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부처님 법연이 깃든 영축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영축다도회가 20주년 기념식을 봉행하고 차문화 보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영광을 가다듬고 키워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사문화를 우리 지역 사회에 전송하고 보급하는 데 영축다도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축다도회 총재 도문스님은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마음수행, 몸수행을 일치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느림의 미학을 담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모임과 행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한복판에서 올해로 15년째 한국 영화를 알리는 파리 한국영화제가 29일 막을 올립니다. 파리 한국영화제 집행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8일간 피블리시스 시네마에서 한국영화 장편 19편과 단편 25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다음 달 30일까지 제6회 어린이 환경안전전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제6회 어린이 환경안전전시회를 입력하고 전시회 누리집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DNA에 이어 두 번째로 유튜브 10억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4월 발매한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앨범 타이틀곡으로 팝스타 할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하고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봉은사에서 그동안의 순례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국난 극복과 한국불교 중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힘을 모아 실천하고 행동하는 한국불교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